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은 고위층 탈북자이신 강명도 선생님의 전쟁 시나리오를 제가 좀 미력 하나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강명도 선생님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책의 제목은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였습니다. 그 책엔 북한 정권에 관한 비하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대목을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92년 4월 25일 그 북한군 창건절 날 북한군 창건을 기념한 60주년 기념식에서 소련 푸른제 사관학교에서 그 유학했던 엘리트 북한군 장교들이 4월 25일 날 그 열병식 기념장에서 그 김일성, 김정일을 제거하고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이제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흔히 푸른제 쿠데타 사건이라 불리는데요. 지금 이 강명도 선생님이 처음 밝히신 탈북자 중에서 최초로 밝히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증언이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 푸른제 쿠데타 사건은 지금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 당시 창건절에서 열병식에 들어올 탱크 부대가 평양 방어사령부 예하에 김일훈 소장이 관할하는 어떤 전차 부대였는데요. 원래 이 부대가 열병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인민무력부장이던 박희서 장군이 인민무력부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인민무력부 소속의 탱크가 들어야 한다는 이견을 제기해서 이제 탱크 푸른제 쿠데타 세력의 탱크가 안 들어와서 이제 단순히 쿠데타가 모의로만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참 아쉽지만 모의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나중에 이제 적발돼가지고 93년도에 인민군 총참모장 안종우 장군, 지금 북한에서 고위직이죠. 최용우의 매부에 또 홍계성 상장, 이런 푸른제 소련에 유학했던 푸른제 사관학교에 유학했던 유학파 엘리트 장교들이 대대적으로 숙청되는 사건이 93년 초에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왜 밝혀졌냐? 당시 소련이 망하고 할 일이 없어진 전직 KGB 소련 정부부 요원이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KGB 장교가 인민군 보위 사령부에 제보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평양 망명 꿈꾼다 책에는 강명도 선생님이 상당히 흥미진진한
내용을 풀어놓으셨는데 뭐 김정일 이복 동생 김평일 얘기도 있었고, 이 책이 아마 어떤 서울 시내 도서관 가면 서고 쪽에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독을 하시면 참 북한에 관해서 참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하신 강명도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전쟁 시나리오를 강의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좋은 미력 하나만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북한군의 전력상 장기전은 안 되고, 한국군의 우수한 공군력, 또 우수한 전쟁 지속 시스템의 상대가 안 되는 고로 강명도 선생님은 필살적인 어떤 단기전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쟁 시나리오를 강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 점령 시나리오였습니다. 전력이 달리는 북한군으로선 모든 전력을 거의 올인해서 방사포와 포병 전력으로 한국군 전방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특수부대를 통해 수도권 이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령해서 인질로 삼는 전략, 지금 북한군 수뇌부가 상정하고 있는 작전이라 강명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전력으로 한국 공군이 이제 출격할 수 있는 공군 기지, 기타 전략 시설들을 동시에 타격하면서 서울 점령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나리오를 북한 수뇌부는 갖고 있다고 강명도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게, 북한이 지금 경제난이고 뭐 엄청 어려운데, 일단 북한군의 포병 전력은 정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사포라든지 대구경, 장사정포 대량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면 한국군 전방방어선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고, 또 수도권에도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작전 능력은 많이 저하됐지만, 북한 특수부대에서 정예부대들이 이제 단기간에 이제 서울만 노리고 작전이 돌입한다면 상당히 어떤 우리로서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벅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서울 점령에 성공한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군의 우수한 전투력에 의해서 당연히 서울은 탈환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서울 점령을
북한군의 서울 점령이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도 엄청난 정치 사회적 충격을 받고 많은 인명이 희생당한다면 그것은 진짜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명도 선생님이 언급하신 북한의 포병 전력, 미사일 전력, 특수부대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옳겠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 강명도 선생님이 이 시나리오 듣고 목요일에 송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그 역사적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1968년 1월 31일 베트남 전쟁의 한창 와중에 남베트남 민주해방전선, 그러니까 베트공 플러스 북베트남 정규군이 구정공세를 시작합니다. 원래 구정 기간 동안에는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어기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판에 진짜 도박 같은 전략이었죠. 이게 왜 도박이냐면 그 당시 미군의 그 화력, 공군력, 또 남베트남군도 나름대로 화력이 있어서 하여튼 화력과 공군력에서 이 남베트남 해방전선이나 북베트남군은 상대가 안 됐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평가해 볼 때. 근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남베트남 민주해방전선과 북베트남 정규군이 구정공세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굉장히 군사적인 결과는 굉장히 괴멸로 끝났거든요. 남베트남 민주해방전선의 베트공의 주력이 다 괴멸됩니다. 투입된 북베트남군도 격퇴를 당하고 이렇게 약세인 전력으로 무리하게 공격해서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실패를 공산 측이 겪었지만 이게 오히려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미 대사관이 공격당하고 막 도시 공격이 대도시를 이제 거의 남베트남 전역의 대도시를 공산군이 공격하는 걸 보고 미국의 여론이 돌아섭니다. 반전으로. 도무지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반전 여론이 미국 사회 전역에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공산주의, 그 당시 베트남 공산 측은 굉장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지만, 군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서히 미국의 전쟁 의지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구정공세를 거치면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전쟁 의지가 계속 감소합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베트남은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참,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 상대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약세를 보여도 그 전쟁 의지를 함부로 과소평가하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런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동태적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동태적으로 잘 분석해야 하고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고 또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파 정권이 탄생해서 한미연합 군사작전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보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